각종 장르에 대해 규칙 없이 이야기하는 북카페 크로스 카운터! 자, 2부 주제 설명 소개는 넘어갑니다. 아시죠? 예. 베가나북스 광고 빨리 하고 넘어갈게요. 베가나북스는 판타지, SF, 미스터리 등 다양한 장르 소설을 전자책으로 출간하고 있습니다. 최근 작품으로 로스 맥도널드의 장편 소설 릴리스, H.G. 웰스의 SF 훗날 일어날 이야기가 있으며 대시레민의 단편집 4권을 3월부터 매달 순서적으로 낼 예정입니다. 네이버 웹소설에서 미리 연재하고 있으니 대실해미 또는 페가나로 검색하세요. 전자책은 리디북스, 교보북고 그리고 알라딘 등에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광고, 후원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페가나북스에 일단 그래도 광고 주셔서 감사하고요. 자, 2부 많은 효과가 있길 바랍니다. 2부 예. 주제 이야기해볼까요? 2부 12의 하이스쿨 오브 섹스의 2부는 방과 후 배틀로얄입니다. 예. 좀 이렇게 자기소개 이렇게 생략하고 그리고 예. 방송 소개도 생략하고 좀 급하게 가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예. 저희가 그래서- 이제 좀 더 좋은 환경에서 녹음할 수 있게 되면은 1부, 2부 아마 시간이 엄청 길어질 텐데 제가 네. 이게 불만이었는데 제 팬으로 입장해서 여기 와 보니까 이해가 지금 네. 잘 되고 있습니다. 제작자 입장에서 보시니까 또 다르죠? 예. 어쩔 예. 수 없습니다. 아무튼 그러면 시작합시다 2부. 네, 먼저 아까 섹스 이야기를 못했어 많이. 그러네요. 섹스 오늘은 이야기를 많이 합시다. 성에 대한 얘기 좀 많이 해볼까요? 그러게요. 예, 일단 먼저 중요한 건 일부에서도 마찬가지로 학교와 학생 이 두 개 네. 크게 나눠서 그쵸. 얘기해보자 하는데 가장 먼저 이제 학생들의 생태계 왜냐면 이게 가장 이제 섹스에 관련된 얘기가 많이 그쵸. 나올 수 있는 네. 거기 때문에 예. 미국 쪽이 특히나 이런 작품군이 많잖아요. 학교는 그냥 배경일 뿐이고 보통 네. 학생들 간의 이 로맨스. 로맨스, 카스트, 네. 폭력 뭐 이런 게 다뤄지는데 뭐랄까요? 그 우리나라에서 이제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에서 패션왕이란다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백투더퓨처에서 아메리칸 파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렇죠, 그렇네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아까 크로니클 이야기를 했지만 크로니클에서 주인공이 장기자랑을 하는데 초능력을 써가지고 엄청난 인기를 끌어요. 그래서 파티에 초대받아서 진짜 예쁜 애랑 섹스를 하는 순간 직전까지 가는데 네. 그 순간에 이 주인공이 토해요. 구토를 하고 아. 여자애한테 뺨 맞고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미국에서 굉장히 이렇게 흔하게 나온 장면 중에 하나다. 그쵸, 그쵸. 생각해 보니까. 근데 예. 여기서 핵심이 뭐냐면은 크로니클의 주인공은 결국 그 순간 연애를 못하고 섹스를 못해서 어른이 되지 못했다라는 암시로서의 구조로 되게 강하게 작용이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미국에서의 섹스는 하나의 성장통에서 가장 중요한 코드인 거죠. 그리고 성장 그거는 과제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냐면 그러니까 일종의 성인식으로 네. 그렇죠. 예. 네. 학교는 기본적으로 졸업해야 되는 공간이고 어른이 네. 돼서 졸업을 예. 해야 되는 공간이고 어른이 되는 그 의식이라는 게 이제 섹스로 이제 표현이 될 수 있는 거라고. 그래서 언제나 프롬에 가서 무도회에서 좋아하는 여자야 춤을 추고 그 좋아하는 여자야 집에 돌아오는 길에 섹스를 하는 게 이렇게 클리셰로 등장하는데 이게 그게 좀 변화가 생긴 게 예전에 캐리에서는 여자 주인공이긴 네. 하지만 그쵸. 그거에서 실패하고 나서 그 사춘기로서의 그쵸. 폭주로서 초능력이랄지. 초능력이 아마 나오거든요. 캐리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그 초경 네, 초경의 대한- 이미지도 네. 강해요. 그러니까 초경을 네. 시작했는데 내가 초경을 시작하는 걸 본인의 지식이 없다 보니까 예. 죽는다 생각하는데 애들이 놀리고 이러다 음. 보니까 이것 때문에 생긴 그 억압이라든가 어. 굴절이 나중에 그 뭐랄까, 무도회장에서 예, 폭발하는 거죠. 폭발을 하는 예. 이유가 그것도 피랑 피, 연결이 돼지피. 있어요. 예. 돼지피를 뒤집어 쓰고. 그게 정말로 생리의 이미지네요. 네. 그러다 보니까 생리를 적절하게 교육을 받고 넘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그 사춘기에 생기는 네. 그런 프러스트레이션이 전부 폭력적인 욕망으로 빠져나왔다라고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되게 네, 1차원적인 그럴 수도 해석에. 근데 그게 현재 크로니클에서는 그 초능력을 이용해서 인기를 얻는다는 네, 거죠. 그치.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은 바뀐 거죠, 많이. 네, 바뀐 거죠, 많이. 근데 바뀌었어도 결국엔 네. 좋아하는 여자애랑 맺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네. 과제는 여전히 네. 남아있게 그쵸. 되는 거죠. 사실 그런 이미지, 그런 하이스쿨 뭐 무도회장 끝나고 자기 차 태워서 여자애 데려다 그쵸. 가는 길에 그런 로맨스가 일어난다는 사실 미국의 가장 먹고 살기 좋던 시기인 1950년대의 이미지예요, 사실은. 마이카를 가지기 시작했던 때가 그렇죠. 거의 그때. 네. 원래는 그 시기의 이야기다 보니까 그때는 그거를 할까 말까 못하는 그런 종류의 문제였지 너드는 애초에 넌 왜 이야기였어요. 아예 그러니까 그 뭐랄까 계급 밖의 존재. 네, 너드는 애초에 이야기 내용 중에 나오지도 않았어요 옛날에. 네. 이 아이가 실존주의적으로 막 이상해가지고 그런 거를 한 해 만에 문제였지. 근데 이제 크로니클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개성으로 받아지지만 여전히 그쵸. 그 앞에서는 그 50년대에 음. 있었던 어른으로 성장해야 한다는 미국적인 과제에서는 무기로 작용하지 못한다는 거죠.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은 공통적인 과제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한 네. 번씩 겪고 넘어가. 왜냐면 어쨌거나 어른이 되고 신체가 바뀌고 나서 그렇죠.
한번 써봐야 될 거 아니야. 그게 참 그게 네. 아무래도 억눌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는 뭐 마법사가 되네 뭐네 뭐 이런 말 농담처럼. 그게 그리고 우리나라 문화에서는 아무래도 많이 숨기잖아요. 네. 그거를. 그렇죠. 그러니까 네. 표출하기보단 그러다 보니까 약간 다른 형태로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게. 그러니까 그래서- 학교든 반올림이든 논스톱이든 섹스에 대한 이야기는 느낄 수가 없어요. 네. 그쵸. 어디가 배제돼 암시되어 있는 있고. 경우는 있는데 네. 공포 영화의 경우에는 예. 네. 공포 영화는 그 부분을 이용해서 공포를 만들어내는 그쵸. 그쵸. 게 뭐 우리나라 그- 공포 막 영화가 은근히 이렇게 동성애 코드를 넣는다거나 그쵸. 아니면 이제 뭐 그 첫 경험에 대한 그런 거에 대한 걸 공포라든가. 넣는다거나 아니면 뭐 근친상간에 대한 걸 그렇죠. 넣는다거나. 섹스가 딱 청소년기에 이런 발정난 이런 체력이 폭발하는 정력이 폭발하는 순간이기 때문에 계급의 요소로도 있고 그렇죠. 공포의 요소로도 있고 연애의 요소로도 있고 예. 가장 핵심인 키워드가 아닌가 싶어요. 특히나 그런 면에서 아까 그 크로니클에서도 네. 왜 정상적인 어른이 되지 못했다라는 키워드로서 나온다고 했잖아요. 네, 네. 이게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같은 시기의 이야기가 진행됐다면 기능을 못해요. 일단 그런 무도회도 없고 데려다 줄 수 그쵸. 있는 차도 없고 그런 관계를 맺어도 된다라는 일단 기본적인 전제가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올드보이로 나타나요. 물론 맞죠. 스포일러입니다, 예, 여러분. 예. 올드보이에서는 결국에 악당이 근친상간적인 관계를 사춘기 때 갔던 것을 들켜버리고 말았기 때문에 모든 왜곡이 시작되어 버리는 그렇죠. 거죠. 그래서 예. 나이를 먹지 않는 그렇죠. 이유진이 되어버리죠. 결국에 계속적으로 나이를 먹자고 자기 관리를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유아적인. 예. 그런 점에서 흥미로웠던 건 전 백투더퓨처도 좀 흥미롭긴 해요. 그렇죠. 저는 왜냐면은 그래서 좋아요. 예. 과거로 돌아가서 어머니와 프롬에 가서 어머니와 섹스를 할 수 있는 순간을 갔는데 네. 이렇게 되면은 자기 자신이 사라져버려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오이디푸스 컴플렉스의 극복이라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영원히 과거에 남고 싶어하는 어린아이로 남고 싶어하는 마음일 수도 있을 것 그렇죠. 같고 복잡하게 해석이 가능한 좋은 텍스트라고 되게 생각합니다. 재밌는 게 그 백투더퓨처를 찍을 때 원래는 네. 마이클 제이 폭스의 주인공이 그죠, 주연이 아니었죠. 아니었어요. 아니었어요. 다른 사람이 하고 있었는데 그 당시에 마이클 제이 폭스는 틴울프라고 하는 늑대 인간이 고등학생이 늑대 인간이 된다면 이라는 네. 내용의 하이틴 코미디를 하고 있었어요. 네. 근데 그 당시 마이클 제이 폭스가 뭐라고 그 당시를 회상하면서 인터뷰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지금 스필버그가 프로듀스를 해가지고 저렇게 엄청난 영화가 만들어지고 있는데 난 그 옆 스튜디오에서 늑대 인간이나 찍고 있다니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네. 이 영화도 늑대 인간이 되는 거예요. 사춘기가 돼서 주인공이 늑대 인간이 돼버린 거예요. 아빠도 늑대 인간이에요. 사실은 네. 늑대 인간 변형해서 어떡하지? 뭐 털이 나네? 왜 이러지? 몸에 그치, 털이 그치. 나네? 손톱이 길어지지? 2차 성직을 그런 식으로 진짜 노골적인 그런 선택을 거예요. 해서. 그래서 완전히 변화가 돼서 놀래가지고 얘가 화장실에서 어떻게 하고 문 열었더니 아빠도 그러고 있어요. 알고 보니까 그냥 집안 전통이었던 네. 거예요. 네. 재밌는 건 미국은 재밌는 게 물론 시대의 변화성도 있지만 늑대 인간이 됐는데 얘가 인기인이 돼요. 엄청난. 그게 어떻게 보면은 그 문화의 차이일 수도 있는데 네. 우리나라에서는 다른 거를 잘 인정하지 않잖아요. 근데 그렇죠. 미국에서는 다른 게 특별함이란 거, 그렇죠. 특별함으로 작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점점 우리나라도 그런 식으로 바뀌고 있고 바뀌어 갈 건데 보면은 히어로물이나 이런 데 보면은 그 어떠한 타인과 다름이라는 게 특별함이 되고 그게 자신의 능력이 됐기 때문에 그렇죠. 물론 그 능력 때문에 자기가 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억압을 받기도 하고 어떤 여러 가지 뭐 제약된 상황에 처하기도 하고 근데 결국 그걸 극복해 나가는 과정을 그리잖아요. 네. 그렇죠. 예. 근데 사실 그 티놀프 같은 경우는 아무튼 80년대다 보니까 네. 마초적인 과도한 남성적인 성적인 힘의 예. 은유로 그쵸, 털이 잔뜩 난 그러니까 늑대 인간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네. 인기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미국이 사실은 그런 남성적인 거, 그런 네. 육체적인 네. 것을 굉장히 또 그렇죠. 숭상하는 나라기도 하죠. 근데 이제 백투더퓨처는 같은 시기에 같은 사람이 주연한 건데도 전혀 그런 면이 없어요. 그렇죠. 전혀. 그거는 기과 너들을 위한 꼭 그쵸? 그렇진 않아요. 아니, 꼭 그렇진 않지만 네. 아빠는 기잖아. 아빠는 기가 너드긴 한데 사실 주인공 그 백투더퓨처의 주인공은 여자친구도 있고요. 밴드 밴드도 활동도 밴드도 하고요. 하고. 학교 예. 인기인이에요. 사실. 아, 인기인까지라고 하기. 근데 인기- 과거로 가면 인기인이 과거로 되니까. 가면 인기인이 되긴 과거로 가면 한데 인기인이 정확히 예. 얘기하면 그렇긴 한데 얘는 사실은 성적으로 이미 완성된 인물이기 때문에 아, 그렇게 사실은 보면 안 그렇네. 네. 그렇게 보면 안 티누프나 이런 거 재밌는 거 그 동시대인데도 예. 나는 남자여야만 해라는 음. 그거를 물론 티누프도 결론적으로는 주인공이 늑대 인간이 되는 힘을 음. 버리고 온전한 방법으로 농구 경기를 해요. 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너무 과도한 남들의 눈에 띄는 그런 게 아니라 온전히 나 자신 뭐 이런 주제의식은 나오는 거죠. 생각해보면 백투더퓨처도 처음에 주인공의 미션이 뭐였냐면은 아버지한테 차를 빌려서 여자친구와 호수에 가는 게 목적이었어. 그렇죠. 네. 근데 그거를 호수에 가서 뭐 비프라는- 할까? 뭐 하긴요. 해야죠. 그걸 엄마랑 할 뻔한다니까요. 해야죠. 예, 아무튼 근데 네. 그게 비프라는 네. 이웃 아버지의 친구에게 무산이 당하고 어릴 그걸, 때부터 괴롭히는 그걸 아버지를 과거로 네. 돌아가서 수정한. 돌아왔더니
아버지가 빌려주는 차가 엄청 고급의 이런 사륜 멋진 차로 바뀌어 있다는 내용이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아버지의 성장을 돕는 내용이지. 그치. 그 그렇네요. 이야기 내용에서 주인공은 사실은 아버지지. 네. 그 주인공인 성장 과정이라고 본다면 예. 아버지가 성장하는 내용이지 아들이 성장하는 내용은 아니에요. 아들이 이미 완성된 캐릭터니까. 사실 근데 어떻게 보면 그 박사님 얘기도 있지 않아요? 박사님이 성장한 얘기 아닌가? 아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박사님도 네. 성장을 해요. 그렇죠. 이야기 내내. 3부에서는 딱 드디어 박사님이 연애를 하고 드디어 자식을 자식을 가져서 갖고. 예. 예. 이상한 연구만 하다가 브라운 네. 박사님 정말 네. 좋아합니다. 그 그 관결이 이분이 아마 있는 제 기억으로 스타트렉 영화 3편인가 4편에서 아마 그 클링온 대장으로 나올 거예요. 어. 그 사람들이 이상하다고 으악 하고 어. 그런 게 있는데 전 예. 옛날에 백스피처 애니메이션에서 막 3분 과학 이런 걸로 아, 자꾸 네네네네. 보일 때 너무 좋아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섹스 이야기로 돌아오죠. 네, 그러니까 이게 소설에서도 이 네. 원래 성장 과정을 다루는 그러니까 얘들 독일의 그런 성장 소설, 네. 교양 소설, 빌둥스 로망 이런 걸 보면은 성에 대한 문제가 거기서는 동성애적인 영향으로 나타나요. 기숙사 학교 같은 거니까. 데미안 데미안 같은. 데미안. 네. 음. 엄밀히 말하면 이거는 자기 스스로 자립하는 성인 거지 이 이성과의 어른으로서의 성은 아닌 형태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기숙사 학교의 동성애는 네. 뭐라고 해야 될까 원숭이 무리의 파벌 싸움 이런 그거는 느낌도 강해서 그렇죠. 네. 극단적인 얘기지만 교도소 내에 그런 네. 이쁜 애를 두고 예. 싸우는 그런 무리에 거. 우두머리가 있고 비슷한- 우두머리와 다른 아싸가 있고 아싸와 친해진 다음에 그렇죠. 우두머리를 쓰러뜨리는 이런 과정이 많이 이게 이제 나오니까. 교내 계급 투쟁 특히나 남자 아, 학생들을 네. 다루는 그쵸. 꼭 아싸 중에는 일진만큼 힘센 애들이 깨어 있거든요. 네. 네. 그렇죠. 근데 사실 이거 자체가 애초에 그럼 왜 그런 계급이 나뉘냐라고 한다면 이거 좀 동물 네. 동물의 세계 영장류의 세계라면 더 많은 암컷을 차지하기 위해서이거든요. 사실은 그쵸. 네. 결국은 그 유전자를 퍼뜨려야 되니까. 뭐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이 억압되어 있다 보니까 이야기가 전체적으로 추상적인 관념적인 이야기로 올라갈 수 있게 되는 토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은 가스를 빼버리는 거예요. 여자애랑 그쵸. 만나서 그거라는 그치, 가스가 그치. 빠지니까 이야기가 깊이 있는 단계까지는 못 가요. 사실은 네, 차라리 그게 건강한 삶이긴 하죠. 건강하긴 하죠. 그쵸. 그래서 백투더퓨처가 깊이 있는 이야기까지 갈 수 있는 건 주인공이 굳이 여자애한테 그렇게까지 하는 욕망이 끝에 가서 잠깐 보이고 처음에 네. 잠깐 보이고 가운데는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미 얘는 한 것 같아. 네. 한 것 같아. 그렇지. 다시 보면. 이미 경험할 거를 어느 정도 아는 그런 캐릭터로 나오기 음. 때문에 그래서 원에선 그렇지만 투에서는 그래서 주로 무슨 성장 과제로서의 이야기는 잘 없어요. 단지 이 주변을 어떻게 남성적으로 컨트롤할 예, 것이냐의 그렇죠. 이야기가 나오니까 어떻게 보면 좀 더 어른의 얘기죠. 그렇죠. 예. 아무래도 이런 성장 학교에 대한 이야기하고는 좀 거리가 있죠. 그런 면에선 1탄은 근데 1, 2탄은 다른 사람의 성장을 돕는 선생님으로서의 캐릭터라고 할까요? 굳이 얘기한다면. 근데 이제 뭐랄까요? 이건 제가 얘기해야 맞을 것 같긴 한데 이 남자애들이 계급 안에서 자리를 잡아야 한다는 압력을 느끼는 것처럼 여자애들은 연애를 해야 되는 압력을 느낀다라고 예. 네. 이제 강하죠. 완선 씨가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러니까 여자들의 동성애는 남자들의 동성애처럼 그 계급 투쟁이라기보다는 더 자기보다 뛰어난 사람에 대한 선망, 동경 이런 그렇죠. 쪽인 것 그렇죠. 같거든요. 예. 흔히 말하는 백합이라고 부르는 그런 장르 같은 게 특히 그런데 백합에 대해서 조금 잠깐 설명을 한다면 아까 그 말했던 기숙사 학교 그러니까 여자판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성적인 말이 있대. 관계라기보단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선망의 대상이 되는 제가 좋아하는 작품으로는 제니퍼스 바디라는 게 있어요. 제니퍼 육체라고 네. 해가지고 그 트랜스포머의 여주인공 있잖아요. 아 그 메간 예. 폭스. 네. 메간 폭스가 잘 나가는 여자인데 밴드들 공연 따라갔다가 강간당해가지고 네. 음. 아, 네, 어떤 네. 구멍으로 벌어지는데 거기서 악마가 여기 영혼이 들어가지고 아, 헬스메탈처럼 네네네네. 돼가지고 그래서 여주인공을 막 괴롭혀. 근데 그 여주인공을 괴롭히는 게 내가 보기에는 그 여주인공을 차지하기 위한 거야. 그리고 여주인공은 그 잘 나가는 여자한테 휘둘리던 애로서 여기서 반항을 하기 시작하고 그런 관계로서 보이는 일종의 백합적인 코드가 있습니다. 그게 연애가 성장 과제로 이게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여자들의 세계에서도 약간 그 멋진 남자친구 만나고 그 다음에 첫 경험에 대한 그런 환상은 다 있거든요. 남자도 그렇고 여자도 그렇고. 근데 이게 재밌는 게 아까 그 예. 미국과 일본 혹은 한국과의 차이로 얘기했던 것처럼 미국이나 혹은 이런 서양 쪽의 작품에서는 그렇게 연애를 하는 것을 선망한다거나 예를 들면 이게 완선 씨가 얘기해줬던 예 중에 하나인데 영국 중학교 통학버스에서 여자애들이 자발적으로 남자애들한테 펠라치오 이제 구강성교를 해주겠다라고 해서 그게 버스에서? 네, 버스에서 그게 문제가 된 차 적이 타고 있었어요. 갔는데? 네네네 뒷자리에서. 아니, 운전사 다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다 있는데. 아, 그거를 이제 그 완선 씨 얘기를 들어보면 이제 운전사가 그걸 보고 놀라서 신고를 했다. 네네. 네, 그래서 이제 그 아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왜 그런 니들이 왜 짓을 그랬냐라고 이제 상담을 하는 그런 거에 대한 얘기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과정 네. 중에 나온 얘기가 내가 여자로서 매력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였지
카운셀러는 남자애들이 강압적으로 예. 얘들을 착취하기 위해서 성적이 그러니까 딱 착취하기 위해서 그렇게 생각했는데 생각하기 되게 좋은 소재잖아요, 이게 그렇죠. 지금. 근데 네. 반대로 여자애들이 자기가 매력이 있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었다라고 대답을 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음에 제가 없으면 전 영국에 가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이 위험한 스쿨버스 아청아청한 뒷자리에 소리를 이렇게 가지고. 네. 가고 싶다. 근데 이제 그 재밌는 건 원래 일본과 한국의 순정 만화는 자기 육체를 부정하는 데서 시작했다는 거예요. 초경을 싫어하는. 그래서 잘 생각해 보세요. 옛날 순정 만화 있죠. 눈에 별 예, 반짝반짝 예. 빛나는 애들 전부 가슴이 납작해요. 2차 성징이 일어나지 않은 여자애들이에요. 원래. 한국은 좀 독특한 게 드라마만 봐도 섹스리스야 다들. 네. 이 부분은 섹스리스 부부라는 게 뻔히 보여. 그게 이게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네. 2차 성징을 부정하는 거예요. 자기 육체를. 네. 그러니까 부정하기 위해서 가장 여성스럽고 가장 아름다운 그런 예를 들어서 초경과 같은 네. 리얼리티 네. 있는 아주 뭐라고 할까요? 날것 냄새가 나는 적나라한. 체험을 적나라한 그런 행위를 경험하지 않았을 것 같은 여성을 동경하는 거죠. 근데 이건 옛날 얘기긴 한데 근데 마법사를 동경하는 거지, 간단히 얘기하면. 그렇죠. 네. 근데 이제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연애를 하고 싶은 거지 그 이상으로 가고 싶지는 않은 거예요. 네. 결국에. 그리고 왜냐면 우리나라에서는 일단 처녀에 대한 판타지가 너무 강하다고 해요. 그 뭐냐면 일단 그런 굉장히 안 좋은 말인데 완선 씨 왔다. 잠깐만요. 예. 근데 이제 이런 듣고 싶어하는 목소리 한번 나와야지. 예. 그럴까요? 네. 예, 지각생 나타났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유는 묻지 않을게요. 없어요. 왜냐면 네. 네. 네, 이제 순정 만화 쪽의 얘기를 조금 정리를 네. 하자면 정리하고 넘어갑시다. 사실은 그런 이 육체를 거부한다는 내용이 이게 평론가들의 얘기만 있었던 게 아니라 사실은 창작자들한테도 그런 의식이 있었어요. 자의식이. 그래서 육체를 개입하지 않은 순수하고 관념적인 연애를 그려보고 싶다라는 차원에서 나왔던 게 미소년애, 소년애, 흔히 말하는 야오이. 이거 그리스 시대 얘기 같은데.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소크라테스가 말했듯이 그렇죠. 소년애야말로 가장 순수한 사람인 네네. 거죠. 그런 곳의 탄생에는 네. 이런 연애라고 하는 현상 자체를 육체의 개입 없이 다루고 싶다. 정확히 얘기하자면 여자의 육체를 개입하고 싶지 않다라는 그 뭐랄까 욕구라고 하기보다는 주제 의식에서 나왔다라는 이제 지적이 꽤나 있는 편입니다. 네. 그럼 이제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두 번째 이제 네. 학교라는 공간에 대해서 얘기를 해봅시다. 네. 예. 야오이에 대해서는 잠깐만 더 많이 얘기를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이걸로 끝나는 거예요? 나중에 따로 정- 네. 그리고 지금 알잖아요. 네, 우리 그래요. 언제나 그렇듯이 우리 시간이 없잖아. 엄밀히 말하면- 그냥 그런 설도 있다. 네, 그런 설도 네. 있다. 왜냐면 리만물 이런 것도 있는데 그래요. 학교만은 아니니까. 갑자기 확 상큼해지네요.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아니에요. 원래 그래요. 상큼함을 죽이겠어. 그동안 가겠어. 얼마나 늦게 했는지 알아? 이번에는 발염치학원에서 불메탈 패닉까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풀메탈 패닉에 대해서 얘기해 볼까요? 발염치하고 뭔데 얘기하죠. 왜 변했는지 얘기해야지. 이 여자가 정말 네, 파렴치학원에 대해서 뭐, 파렴치학원 전에도 얘기했었죠.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하면 네. 발염치학원이 상징하는 거는 학교가 억압하는 공간이라는 거죠. 관료적이고 네. 애들한테 막 권위주의적으로 시키고 전복해야 될 체제고 권력이고 뭐 그렇다는 거였는데 풀메탈 패닉으로 넘어가면서부터 좀 네. 그러지 않은 면이 나타나지 않는가. 이거는 좀 저는 체벌하고 연관시켜 보고 싶은데 네. 한국, 일본, 영국에서 네. 유달리 이제 그 학교의 억압 같은 게 잘 드러나고 그렇죠. 체벌이 있고. 그렇죠. 미국하고 이제 영국을 제외한 유럽 같은 데서는 그렇지가 않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꼬마 니콜라 같은 걸 보면은 네네. 얘네 니콜라와 친구들이 엄청난 폐악을 이렇게 저지르고 다니지만 네. 결코 체벌은 하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이미 19세기 말에 이미 체벌이 네, 금지된 맞아요. 상태였고 네. 미국도 점점 체벌을 이제 금지하는 추세로 가고 있는데 네. 그런 면이 상당히 이제 그 학교의 그 얘기- 억압에 반영되지 않았나. 영국은 체벌이 심하잖아요. 네. 지금도. 뭐 영국은 제가 다르죠. 알기로. 그래서 로알드 달이 네. 이제 그 맞은 기억이 이제 드러나고 있는 거죠. 예. 나 너무 단호하게 했나? 아니에요. 무슨 일이지? 네. 아니야. 딱 그래서- 예 하는 순간 이렇게 갑자기 정적. 이래서. 네, 파렴치학원에 대해서 네네. 얘기하시죠.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딱 그냥 상징으로서 그 정도? 네. 그 이상으로 왜냐하면 여기서는 그걸 극단적으로 음. 당시 학생 운동처럼 폭력적인 활동이나 전쟁으로 표현했었는데 예. 네. 이제 아까도 넘어가서. 이야기 나왔지만 게타로보도 아, 예. 사실은 그렇죠. 게타로보 2호기의 파일럿이 네네네. 네, 이렇게 학생 운동을 하는 애고 그래서 되게 폭력적으로 학교를 점령하고 그런 네. 이야기로 사실 시작을 해요. 맞습니다. 그런 과거가
바탕에 일단 기저에 그 깔려 있는 외에도 거죠. 뭐 그 당시 60년대 학생 운동을 배경으로 한 만화 중에는 꼭 아니더라도 학교는 꼭 전복해야 될 네. 아주 힘을 상징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와서 변화가 좀 일어나지 않나 싶어요. 그런 면에서. 상당히 많이 일어났죠. 더 이상 이제 학원물의 적은 이제 학생회가 아니죠. 학생회나 그런 권력 선생님은 아니죠 더 예. 이상. 그러니까 옛날에는 학생들도 학교의 권력을 이제 등에 업거나 권력을 이제 찾기 위해서 싸웠다면은 요새 학생들은 이제 권력을 더 이상 획득하지 않고 그냥 자기들끼리만 그렇죠. 그거에서 그러니까 아예 권력 자체를 획득할 방법이 없어진 거죠. 예전에는 수직적인 권력 획득을 위해서 연대했다면 지금은 그냥 연대 그 자체가 중요한. 그러니까 연대 그 자체에서 같이 함께 노는 것 자체가 중요해진 거니까. 또. 그렇죠. 그래서 예. 요즘 뜨고 있는 작품인 암살교실이 좀 독특한 작품이 아닌가 싶어요. 그 이상한 촉수 괴물이 선생이고 그 선생을 암살하기 위해서 학생들이 협동하는데 이 좋은 촉수 선생님이죠. 선생은 되게 좋은 인물이고 학생들 가르치는데 열심이고 그럼에도 가장 악의 존재라고 할 수 있는 거는 학교장으로서 학교장 이사장이 이렇게 학생들을 노골적으로 성적에 따라 차별하는 네. 그런 구조를 네. 하고 싸우는데 이게 되게 낡고 새로운 걸 못 갖다 아, 그쵸. 주는데도 어쨌든 대박으로 인기를 끌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안타까운 점은 그거예요. 예전에는 이제 일본 같은 경우도 김파치 선생, 뭐 스쿨워즈 뭐 네, 이런 것처럼 열혈 교사라는 현실적이지 보이진 않지만 뭔가 이상주의적인 선생님이란 존재가 분명히 가능했었는데 예. 지금은 그게 외계인이 아니면 안 되는 거죠. 아. 지금은 아, 육체를 딱 가지고 그건 것 있지 같아요. 않은 응. 자기 음. 욕망이 없는 육체가 없는 그 인간으로서의. 이상적인 존재가 추구하는 가치도 너무 제가 보기엔 좀 빈약하기는 해요. 왜냐면은 공부 열심히 해라. 뭐 좋은 그렇죠. 사람이 되자. 사회 좋은 사람이 되자 정도. 좋은 어른이 되어야 한다. 뭐 그 그런. 이상의 좀 사회 운동적인 이런 가치 부여는 전혀 없기 때문에 이게 간단히 얘기하면은 7, 80년대 보면은 그러니까 학생 운동의 주된 연령층이 옛날에는 고등학생이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중학생 고등학생이었다가 넘어가면서 이제 대학생이 되고 이제는 대학생들조차도 운동을 하지 않고 오히려 사회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죠. 예전에 운동하던 사람들이 운동하는 형태가 돼버린 거죠. 그래서 빙과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빙과 그 네.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어졌지만 그 일권 내용은 예. 그러니까 40년 전에 있었던 학생 운동을 찾아가는 지금의 뭐랄까 애들의 얘기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그 뭔가 뜨거웠던 혹은 뭔가를 하려고 노력했던 혹은 목적의식이 있었던 그건 그냥 옛날 얘기일 뿐이고 지금은 이제 뭐 주인공 같은 경우에는 그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은 하지 않는다가 이제 저음형 인물이고 그게 없다는 게 너무 분명하거든요. 그게 제가 읽었던 어느 평론에서는 일본의 그 단카이 세대가 그 학생 운동, 단카이라는 말은 덩어리라는 뜻인데 잔뜩 태어난 베이비붐 세대인데 베이비붐 세대가 학생 운동을 하다가 당시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더하게 완전히 철저하게 탄압을 해서 없애버렸어요. 학생 운동 자체를. 그러다 보니까 전공투가 빡셌으니까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학군파도 그렇고 전쟁이죠 거의. 그러다 보니까 이제 패배의식 자체가 생겨버린 거죠. 어차피 우리가 뭘 해도 사회는 변하지 않아.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의 자식들인 단카이 주니어 세대들, 흔히 아까 얘기했던 그 빙가의 주인공들의 세대에서는 나 손해보는 일 안 할 거야. 뭐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나? 그럼 나는- 그게 유톨인가요? 이게 유토리죠. 아. 그렇죠. 우리나라의 386 세대들의 지금 자식들이 이제 지금 그렇죠. 중고등학생 세대랑 네. 거의 비슷한 거. 일배잖아. 일배죠. 일배잖아. 근데 국내 같은 경우에도 막 90년대 나왔던 청소년 문화 이런 거 보면은 막 정교조 선생님이 나와서 아, 그렇죠. 학교에 부조리한 정말 좋은 선생님인데 얘들아. 막 이런 거 있거든요. 허주는 근데 있는 이제 시간 막 이런 그런 거. 선생님들이 더 이상 학교 안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없다고 단언할 수 없으니까 많이 그러니까 줄었다. 그게 더 이상 문학의 네. 주제로 그러니까 좋은 네, 선생님과 뭐 작품 부조리한 소재는 학교와 그런 식으로 그걸 위해 싸우는 학생들 뭐 이런 그 뭐냐 죽은 시인의 사회 뭐 내가 이런 얘기하려고 했는데 나 얘기하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게 네. 먹힌 이유가 그거라고 봐요. 네. 우리나라에서 네, 먹혔던 근데 이유. 이제는 고등학교에서 더 이상 그런 걸 할 여유가 없어요. 간단히 얘기하면 그렇게 됐죠. 학생들 자체가 그거를 스스로가 그거를 원하지 않죠 네. 더 이상. 그거 해서 뭐해? 내가 할 손해 수는 보잖아. 있는데 하더라도 전혀 다른 방식으로 네. 이루어지죠. 그리고 하더라도 그냥 파편화된 개인이 하지 어떤 단체로 이렇게 힘을 하진 만든 않아요. 경우가 그렇죠? 거의 없어요. 재밌는 힘들어요. 건 그 당시에 죽은 신의 사회가 나왔을 때 어떤 한국의 이상한 분이 죽은 신의 사회라는 책을 쓴 적이 있어요. 저 갖고 있는데 거기 보면은 이제 그런 게 나올 만큼 패배한 이야기로 끝나잖아요. 사실은 오마이 그렇죠. 캡긴 하지만 예. 그것이 나중에 패배가 아니라 결국에 복수를 해서 성공한다는 내용이 써져 있어요. 그럴 만한 희망이라도 있었구나 그때는. 그런 거죠. 그게 팔렸고 많이. 네. 네. 그런데 아. 이제 지금은
지금은 패션왕이잖아요, 말 그대로. 그렇죠. 네. 아 그런 건 모르고 내가 패션으로 잘 나가는 게 그렇죠. 제일 그냥 중요해요. 애들 또래에서 그냥 짱이 메인스트림에 되고. 들어갔냐 마느냐. 이게 그러다 보니까 학교라는 공간이 더 이상 억압의 공간이라든가 갇혀진 공간이 아니라 세상이라고 하는 세파에서 나를 지켜주는 가장 마지막 즐길 수 있는 공간. 학교가 아지트. 노는 공간. 이거는 되어버린. 이제 그 교권 붕괴하고 좀 연관이 되는데 예. 옛날에는 이제 학교가 억압이고 밖에 나가서 해방이 됐다면은 이제는 사교육이 점점 그렇죠. 이렇게 성장을 그렇죠. 하게 되면서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곳은 그 학원의 억압에서 벗어난 학교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이미 초등학교부터 이제 시작돼서 그렇죠. 중고등학교까지 가고 공부는 학원에서 하고 학교에서는 애들과 만나서 놀고. 수업 시간엔 자고 제가 네. 아까 쉬는 시간에. 1부 때 얘기했던 이제는 학교가 아니라 학원을 갖고 공포물을 만들어야지 않나라는 얘기가 충분히 만들 수 있어요. 네. 재수학원, 네, 재수학원 재수학원. 부서. 근데 이제 조만간 나올 것 같아. 그건 소재로. 네. 그러니까 지상 씨가 써봐요. 학원물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고시학원이 기상과 쩔지 않나? 키즈 리턴 같은 것들 보면 네. 결국에는 걔네들이 인생에 좌절하고 나서 학교로 돌아와서 자전거를 타면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끝나거든요. 그런 류의 공간이 되어버린 것 같아요. 이제 그 더 이상은 학교라는 공간 자체가 대학교까지 고등학교뿐 아니라 대학교까지도 뭔가 네. 그 사회생활을 유예하는 사회라는 세파에서 자기를 지켜줄 수 있는 그러니까 간단히 얘기하면 사회 이제 나가고 싶지 않아. 방파제 방파제 같은 네. 느낌. 그런 느낌이 돼가지고 남아있는 대학교도 그렇고 고등학교도 그렇고 점점 네. 남아있는 사람들이 이제 좀 늘어나니까. 그렇죠. 그래요. 말하자면 병신과 머저리에서 머저리의 세대죠. 아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음. 이거 욕이 아닙니다, 여러분. 작품이 유명한 네, 다 작품이라고요. 아시죠? 신라모델이 유명한 작품이라고요. 유명한 작품입니다. 뭐 그러니까 학교가 결국엔 중립국이 된 거죠. 아, 중립국. 네. 그러니까 학교에서만큼은 애들한테 어떠한 억압이나 이런 게 상대적으로 적은 거예요. 근데 이게 공간이. 사실 그 지방에선 아직도 강해요. 제가 나온 고등학교 같은 데만 해도 뭐 체벌은 기본이고 군가 가르치는 학교. 간단히 얘기하면 지방은 사교육이 수도권만큼 심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아, 그게 물론 지방마다 지역적으로 달라요. 그 지역적으로 다른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그것도 그렇지만 그 사교육을 받으러 서울로 가요, 애들이 또. 그쵸. 서울에서 오든가. 단체로 버스 타고. 네, 단체로 버스 타고. 그 보면은 그러니까 네. 더더욱 학원이 더더욱 억압이에요. 전혀 익숙하지도 않은 공간까지 가야 돼. 네. 그렇게 그치 되는 그치 거죠. 그렇죠. 네. 예. 진짜 교도소 가는 거예요. 애들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겠네요. 네. 여기다 이제 그걸 거치고 나온 대학생들의 얘기를 하면 더 좋겠지만, 네. 네, 지금 20대를 다룬 소설이나 책들을 보면 진짜 대학생의 얘기도 정말 흥미진진하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이번에 하이스쿨 오브 섹스니까. 그쪽까지 얘기를 잠깐 하자면 그거죠. 이제는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사회 운동의 주체가 고등학생에서 대학생에서 이제 대학생들조차도 안 한다까지 갔잖아요. 그러니까 그 억압이 예전에는 그냥 한 중학교 넘어가서 고등학교 가면은 다 풀리는 거예요. 이제 한 명의 어른으로 인정을 해줬었는데 그리고 그게 대학생이 되면 한 명의 어른으로 인정을 해줬었는데 이제는 대학생이 되어도 한 명의 어른으로 인정을 안 해준다는 거죠. 대학을 졸업하고 성인이 돼서 회사 생활도 좀 하고 이제 그러다가 이제 좀 뭐 결혼해야지 결혼하고 애 좀 낳고 좀 집 사고, 해야지 집 사고. 네 그래야지 집 좀 있고. 어른으로 인정을 해주려고 기성세대들이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저희 어머니는 올해 제 나이를 아시고 난 그때 너를 낳았는데라고 하시는 거예요. 생각을 하기에는 야. 너무 이제 가혹해졌죠. 토익을 들고 네. 이제 학점 스펙 관리에 신경 쓰는 똑똑한 학우들이 있고 아직까지 소수 남은 이제 사회를 바꾸기에 고문하는 이것도 멍청한 사고들이 있고. 이것도 저것다는 현실 같은 지금. 저 그거 생각나는데 덕들이 생각하는 일코 나 애니 그런 거 안 좋아해. 나 아이돌 좋아해. 일반인이 생각하는 일코 아이돌 그런 거 안 좋아해. 난 토익 공부하러 가야겠어. 라고. 예. 아무튼 저희 얘기하다 보니까 점점 슬퍼지네요. 우린 네. 끝났어. 그냥 크로스 카운터 들어가자고. 그리고 졸라 팟이나 보내라고. 일부러 욕 안 했는데. 그- 그건 안 했는데. 갑자기 아까 그 에? 안선 씨 얘기 듣고 생각난 건데 저희 아버지는 제 나이 때, 그러니까 네. 저보다 한 살 더 많은 30살 때 저를 낳았거든요. 네. 저희 아버지는 제 나이 때 결혼을 했고 그 네. 나이 때 소령진이었어요. 저희 아버지 항상 저한테 하는 말이 넌 너무 늦다 지금 그게 업적이다라고 하시는데 제 피부 감각으로는 조금 늦었다는데 아버지 감각으로는 굉장히 늦은 그쵸. 거죠. 그럴 수밖에 없는 세대라고 네.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그걸 세대론으로 세대죠. 몰고 가면 야 세대 탓하지 마 결국 네 탓인 거야라고 이것조차도 사실은 세대 간격인 거죠. 그렇죠.
예전에는 자기가 뭔가 노력을 해서 올라갈 수 있어, 자수정갈 수 있어. 아, 그쵸. 지금은 사다리가 없어졌죠. 그렇게 해서 집을 살 수 있다와 네. 집을 살 수 없다의 간극은 네, 정말 커요. 갑자기 공간 정치학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예. 학교라는 공간이 그랬던 것 같아요. 예전에는 그걸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니들 억압한다. 아니다. 그래도 우리는 이거 이상의 뭔가 있다라고 네. 생각하는 공간이었다면 지금은 야 니들 나가면 빡세니까 여기서 놀 수 있을 때 한참 놀아라라는 느낌으로 그쵸. 편하게 아, 풀어지지 그쵸. 않았나라는. 오히려 근데 그것조차도 이제 집에서 부모들이 이렇게 학원에 보내면서 억압을 더 하고 예. 그리고 이제 그 사교육이란 게 중학교, 고등학교 넘어가서 대학교 그리고 대학 졸업하고 나서까지도 퍼지고 있고. 노는 사람들도 결코 마음 편하게 놀지는 못하고. 네. 그렇게 돼버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요새 학원물 못 보겠는 게 네. 학원물 다 고등학생이잖아요. 네. 네. 너무 판타지야. 애들이 너무 어리고 너무 걱정이 없고 너무 편하게 살고. 아 그래서 네, 웹툰 니들 안 쪽은 그럴 오히려 거 그렇지 아는데. 않잖아. 그러니까 정글고 우리 이제 같아요. 정글고나 이런 작품들도 이제 일부에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 그러니까 돌격 남전륜서를 보면 돼요. 쓸데없는 고민 말고는 아무것도 없어. 되살려내자. 또 죽어도 이렇게 죽어도 살수 되살려내고. 있어. 아 취직 못하면 어때? 죽었다 다시 살아나면 되지. 중국 4천년에 아니 20년 동안 고등학교 3학년을 지배하고 있는 게 지금 라이벌인데. 신공태랑 나가신다 봐요. 고등학생 56년 동안은 재벌 할아버지 나와. 그래요. 그건 봤어요. 아니, 공태랑 나가신다 해서 그랬고 신공태랑 나가신다 해서 졸업하고 다시 입학해요. 맞아. 뭐야 근데 1학년으로. 두 번 간 얘기야 이거? 고등학교를 2번 다녀요. 정말로 멋있는 할아버지입니다. 근데 여러분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분은 재벌 총수예요. 네. 예. 집에 있으면 메이드도 있는 별장 자택 이런 것들이 전국 각지에 널려 있는 그런 할아버지였죠. 돈 있으면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근데 공태랑이나 저기 그 남자 훈련소나 다 90년대 나온 거 아니에요? 아니요, 2000년대? 80년대? 네. 진짜? 저 공태랑 공태랑도? 나가신다는 공태랑도 원래 그렇게 오래됐어요? 오래된 작품이에요. 꽤 됐죠. 어. 시리즈가 쭉 이어진 거죠. 어. 그러니까 세상에. 몰랐어요? 네. 나가 한 80권 정도 나오지 않았나? 저는 당연히 이제 2000년대에 아. 봤으니까. 신고가 한 50건 되고 유도하는 게 한 심판이 26권인가. 공태랑 아직 연재예요? 끝났죠? 아, 아니요. L이 연자다 중단. 어쩐지 안 작가가 보이더라. 건강 상태가 안 아이, 좋아서. 저런. 그게 이제 한 10년 거의 연중한 지도 연중 10년 10년 됐어요. 그래도 먹고 살 수 있을 거야. 예전에는 영화판도 있어요, 이거. 진짜요? 네, 들어온 적 있어요. 영화판 있어요. 나 영화판 봤거든. 재밌어요? 재미없어요. 아이 저런. 그러니까 나는 좀 이게 좀 하기사. 슬픈 얘기인데 우리나라 그 만화 작가들이 연중했다라고 하면 솔직히 생계가 걱정돼. 근데 일본 작가들이 연중했다고 하면은 뭐 잘 먹고 잘 살겠지 이런 느낌이 들어. 먹고 살만 하겠지. 그건 사실은 아닌데 이 토가시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나쁜 토가시 때문에. 에휴. 자, 어쨌든 주제로 네, 돌아와서 예. 마무리를 하든 어떻게 하든 잘 이야기합시다. 아우 한 몇 번 맡겼더니 중심 역할 하고 있어. 예. 빨리 여기서 탈출하고 싶어서. 지금 DC님은 몸이 좋지 않으십니다. 여기서 너무 좋죠. 도끼를 많이 세신 것 같은데요. 죄송합니다. 손지상이 어찌나 도끼를 얼마나 열심히 더러운 뽑아내는지 얘기를 한 거야? 들어보면 알아요. 별로 더러운 얘기 안 했는데. 딱 들어오는데 막 열기가 막 봐봐 이 제목을 하이스쿨 오브 섹스라는 제목을 지은 사람이 누구야? 손지상이잖아. 아니에요, DC님이요. 저 아니에요? 나야? 완수 씨 아니야? 완전 실수? 난 아니야. 난 아니야. 뭐야 서로 아니라고 주장하는 거야 지금? 아니, 난 진짜 난 아니에요. 완수 씨 맞아요. 그래요. 아닌데, 진짜. 이상하다. 나 손지상으로 알고 있었는데. 아니에요. 이게 바로 이미지죠. 아하. 반가워 배틀로얄이 이상한 의미로 변질되잖아요, 지금. 네. 예. 지금 여기서 제일 땀 흘리고 있는 분은 용현님.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현님입니다. 지금 죄송합니다. 다행이에요. 그래도 완선님이 오셔가지고 장정 4시 오면은 청취율 깎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되게 걱정하고 있었는데. 예. 포기하세요. 이미 늦었어요. 앞이 20분에서 다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말라고. 미안해요. 예. 플레잉 아닙니다. 요구르트 같은 목소리. 예, 아무튼 어쨌든 이제 다들 지치고 그만, 산소가 부족해져서. 네, 슬슬 정리를 합시다. 여기까지. 일단 학교라는 공간이 그만큼 오랜 시간을 보내기 때문에 네. 작품의 그쵸. 주제로도 혹은 주제를 전달하기 위한 공간으로서도 기능한다는 점은 앞으로도 영원히 계속될 거라 생각은 들고요. 예. 하지만 학원이라는 존재가 대한민국에서 굉장히 치고 올라오고 있다는 점, 그것이 매우 네. 아쉬운 현상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학교만큼 행동 패턴과 또래 집단을 모으기 좋은 그렇죠. 집단이 네, 없으니까. 매우 아마 부잣집 애와 동등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순간은 여러분들 학생 때가 마지막이에요. 그렇죠. 아니 되게 그거 같지 않아요? 그 왜 회사가 족 같으면 회사가 개 같으면 회사가 개 같으면 예. 그 동료끼리 서로 까지 않는다고. 아, 그렇죠. 네. 이런 이야기를 네. 근데 마무리하며 하다 보니까 좀 슬픈 얘기가 됐네요. 그건 뭐 대한민국이 슬프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게요. 대한민국에서 무슨 코미디도 블랙 코미디가 되는 거예요. 네.
그래요. 예, 웃읍시다. 섹스 이야기. 섹스 이렇게. 이야기하고. 네. 섹스를 못하는데 섹스 얘기를 하는 게 기뻐요? 안 돼. 슬프다. 엄청 크게 들렸어 그 목소리. 쩌렁쩌렁하게. 야, 이게 어떻게 보면 오늘의 주제야. 완성식 한마디로 정리했네. 아, 네. 그렇게 해서 정리되는 걸로 하고 이만 여러분 안녕. 네, 안녕. 안녕. 아이고, 수고하셨습니다. 용현님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 미안해. 정신 차려. 내 삶에 그렇게까지 미쳐하진 않아. 그거 별거 아니에요.